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뜨거울 것 같은 주제인데요. 예.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악한 여론조작과 더티한 뒷거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권당 핵심 의원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흥한 자는 댓글로 망하는 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했고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이며 인사청탁 등 대가를 요구할 세력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정부 여당입니다. 구보수 정당이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자유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치권에서 아주 전면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까지 간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요. 이 드루킹 파문,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주제입니다. 자, 하여튼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똑같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가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 또 여론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 그렇죠.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거짓말 의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특정 보도한 언론사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소한 사건이고 한겨레가 특정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밝히고 난 뒤에 TV조선이 토요일 날 저녁 뉴스에서 이 드루킹하고 연락했던 실세 의원이 김경수 의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긴급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한 거하고 또 너무 달라집니다. 뭐냐면 그때만 해도 김경수 의원은 내가 대통령 선거 경선 직전에 만났다. 그 다음에 나는 받기만 했고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 몇 번 했다고 했는데 16일 날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드루킹을 5번 정도 직접 만났고 내가 출판사 사과하기도 했고 두 번째 내가 아마도 기사를 갖다가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처음 본 거는 2016년이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직후 그러니까 한참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관계라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경수 의원 우리가 수사를 했더니 김경수 의원은 말한 게 없다. 듣기만 했다고 했는데 자 당장 언론 보도 나오니까 아니다. 김경수 의원이 기사를 보내고 잘 부탁한다. 그 다음에 이 드루킹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지신지 그건 이제 수사해봐야겠지만 하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말한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지고 또 하나 청와대는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실토를 또 한 겁니다. 실세 중에 실세를 하는 재선 출신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드루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만났다. 그리고 만난 시점도 청와대가 처음에는 2월이라고 했다가 3월 초 했다가 마지막에 3월 말이라 그랬는데 이 3월 말에는 드루킹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지금 경찰은 뭔가 정권을 눈치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첫째. 두 번째, 김경수 의원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회로 볼 때 제가 이게 국정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댓글하고는. 왜냐하면 그건 공직자가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민간인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자. 이게 지금 야 3당의 의혹인데 저는 이게 김경수 의원이 저도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만 봐서는 검찰이 말하는 걸 봐서는 특검에 맡기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단정 짓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길만이 청와대나
민주당 집권 여당도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한 길이고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억울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만약에 지금 경찰 검찰이 김경수 의원 무관하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야당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인데 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 뭐 다 얘기해 주셔갖고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말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토시 하나가 틀려진다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다라고 하는 범주 혹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냥 주고받은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랬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0개의 기사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도 엄청나 긴밀한 내용을 말하고 그 선거를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선거를 치러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캠프에서 보면 하루에도 관계자들에겐 수십 개의 기사들이 링크되고 뭐 웹자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년에 걸쳐서 기사 10개가 갔던 것이고 네. 예, 그 기사라고 하는 것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뭐 정파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그 10개의 기사 중에서도 다수의 글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댓글이 0개인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드루킹이 어떤 조작을 했다거나 왜곡이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의례적으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에게 지금 관련해 좋은 이런 기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김종호 의원님도 하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와글와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죠.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드루킹이라는 이 필명의 이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올해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네, 했을 그랬죠. 당시에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못 된 거냐라는 이제 그 글이 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댓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댓글에 막 공감 뭐 추천 이런 게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까 우원식 대표 고발도 우리가 했고 피해자도 우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네이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살펴봤더니 이 민주당원 세 사람의 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동자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고 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네.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 출발점인 거죠. 그런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수사는 2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런데 3월 25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4월 13일에 최초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당만 네.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야당은 전부 다 특검 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가 나눴고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은 했습니다만 이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을 야당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 이 태도가 과연 경찰의 수사를 맡겨도 좋겠느냐라는 이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체포하고 3월 25일 날 구속이 됐는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것도 진척이 된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는 사실도 이 체포하고 나서 한 20여일 있다가 밝혀졌고 그리고 이 통신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된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또 밝혀진 것이고 청구를 한 거고 그리고 4월 13일에서야 언론에 최초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경찰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 경찰과 그다음에 대선 전에 이 검찰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관련된 어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세 번이나 이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었는데 선관위 고발로. 그런데 무혐의 처분했어요. 검찰에서는. 1년 전 얘기죠. 1년 전 네, 얘기죠. 검찰에서는 그렇게 했고 경찰은 이번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늑장 부리고 만만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회원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경공모, 경제공진화 모임이라는 이 모임 자체가 회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 안 했으란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요,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자,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권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네. 있지만 과연 당과 어떤 조직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가, 개입이 없었던가, 그리고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1년에 11억 이상을 썼다는데 네. 그 모임에서 그런데 돈벌이는 뭐 몇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은 없었는가, 금전적인 지원은.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선거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김경수 의원 아까 뭐 메일로 얘기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 인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파장이 더 크다고 네.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단순히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 이 드루킹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기고 가만히 네. 앉아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이죠. 아니 근데 경찰이 좀 이렇게 좀 키운 거 아니에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약간 조금 그런 면은 네? 있습니다만. 오늘도 근데 뭐 하여튼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경찰 그러니까 수사가 좀 경찰이 정확하게 수사 브리핑을 하려면 브리핑을 하든지 글쎄 말이에요. 아니면 뭐 제대로 말을 아예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뭘 흘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련한 진실의 내용을 좀 오버돼서 기사화되고 뭐 이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특검 얘기부터 먼저 가시려고요? 뭐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예. 근데 특검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뭐 이후에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그래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특검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의원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연관돼 있다고 한다면, 뭐 정당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랜 기간 지속돼 있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정들이 다 종합된다라고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건 기본적인 1차 수사라고 하는 것들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는 뭐 상시 특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설 특검. 상설 특검을 그래서 특검법을 제정하는 거 말고. 예, 국민의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왜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고발했고 민주당이 의문점이 있다라고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처음처럼 오랜 기간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그 연관돼 있었고 그걸 드루킹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걸 고발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뭐 경찰의 얘기를 믿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만 경찰의 지금 초동 수사 결과의 발표로 보면 매크로로 작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선거에 있어서 이런 매크로적 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드루킹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11억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떠한 계좌 추적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교주처럼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이걸 운영하는데 11억이 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11억이라고 하는 걸로 확정지어져 있는 건데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네.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 100억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수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 검찰이 지난번에 이게 일단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했는데도 한참 지난 뒤에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보를 지금 공개하지 정권 교체 되기 전 아니에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심하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나서 한 10일쯤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고발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느릅나무 출판사라는데 책도 한 거 안 낸 데서 20-30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웬만한 증거 없이 고소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앙선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었다. 두 번째, 자 경찰 이 부분 만약 항저래가 특정 보도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상한 게 자 KBS 9시 뉴스가 지난 일요일날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공모 대화방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드루킹이 대화한 건데 이게 KBS는 1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때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자 오사카 총영사 누구를 추천했는데 뭐라고 답했냐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이 외교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드루킹이 자, 내가 알기로는 친문 기자 나부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인데 문제는 한겨레 기자 출신 모 씨가 친문 기자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에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발령받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오태규 씨가 오사카 총영사에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범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한 민간인이 정말 자기 의지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진실을 알고 있냐. 또 두 번째는 더 놀랄 만한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가 날아갈 거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1월 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KBS는 1월 정도에 예상하는데 거기 이미 그런 대화들이 나오고 자 자꾸 이런 식으로 안희정 지사 미투 사건이 일어난 게 미투 사건이라고는 안 하고 안희정 지사에게 어쨌든 간에 뭐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네. 이거는 정권 내부의 정보가 없이 힘들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심지어는 드루킹이 구속까지 됐는데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그 바쁜 분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자 후보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시점도 자꾸 바뀐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USB를 갖다가 그 뭐 변기에다가 버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기자들이 쓴 건데 예. 그래서 변기 버려가 못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저간의 사람도 심지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텔레그램 이야기하고 10개밖에 안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더 이 찾기 힘든 시그널이라는 또 대화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10몇 개를 보내고 이 사람이 뭐 40몇 개를 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170개의 그 전화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시작하면요. 또 어떤 대화가 나올지 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서울경찰청장이 단정적으로 김경수 의원은 뭐 듣기만 했다. 보낸 거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경솔합니까? 서울경찰청장이? 그러니까 게다가 그분은 한때 노무현 정부의 국정사무실에서 그 김경수 의원하고 같이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물론 김경수 의원이 억울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조항을 봐서는 특검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밝힐 겁니까? 김광진 의원 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결론을 특검으로만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특검은 뭐 이후의 상황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문제인 거고요. 안에 사실관계만 가지고 일단 좀 논쟁을 하자면 문제에 대해서 일단 KBS가 얘기한 것에 대한 카톡 대화방이 몇 월인지조차 지금 말씀 정확히 못 하신 거예요. KBS는 1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면 김경수 씨나 아니면 우리 당의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를 가지고 어떠한 것이 성립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안희정 지사가 뭐 밑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뭐 안희정 지사가 날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에 와서 봐서도 성립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문제된 것이 정권과 어떤 연관돼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터진 것인데 지금 드루킹 사건은 안희정 지사를 보호하자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보다는 안희정 지사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상황의 파편들을 모아서 뭔가 그 확인되어 있는 구체적인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건 좀 왜곡이라는 거죠. 자꾸 가정의 가정을 거듭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정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뭔가 지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의혹이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김경수 의원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 정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이 나서가지고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거의 확인도 안 했더라. 이렇게 기사가 쫙 납니다. 예.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첫 보도 이후에 경찰청장이 막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4개를 URL도 연결해서 보내고 기사도 보내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드루킹에게 오늘 찾아가서 물었더니 처리하겠습니다의 답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뭐 회원들에게 선풀도 달아라 뭐도 해라 이런 거를 퍼뜨렸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럼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보낸 14개의 그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댓글이 달렸고 어떻게 선풀을 실제로 달았는지 그리고 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그 무엇인가는 없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경남지사 출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협박에 못 이겨서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을 한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실세 중에 실세인데 또 구속된 이후에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 만난다. 만난 것도 3월 초에 만났다고 하더니 3월 25일 날 구속된 이후에 만났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토스하고 있고 네. 만기칠람하던 청와대가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에서는 우리 당이 고발해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니까 알았으면 고발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역으로 뒤집어서 김강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를 역으로 뒤집으면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아무리 정권에 비난하는 댓글이 공감 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아져도 아마 안 했겠죠. 사건의 네. 파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면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했는데 터트리고 보니까 괜히 고발했구나 라는 생각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 얘기하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지 처음에 시작부터 특검으로만 받아라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렇지 거죠. 않아요. 경찰이 예. 2월 7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들어갔는데 3월 21일 날 체포했고 3월 25일 날 구속해서 이미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달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경찰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김경수 증거가 의원하고 인멸됐고 증거가 인멸되는 거죠.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그 4월 사람의 14일 날 보도가 됐는데 이미 당사자는 구속되어 있고 김경수 압수수색이 한 다 번도 부르지도 있는 않았잖아요. 상태였는데 아니 경찰은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의원이 지금 밀접한 범죄를 관련이 있다는 걸 저질렀다는 아무런 알았는데 근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니죠. 불렀어야죠. 당연히 불렀어야죠. 불러서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김경수 의원의 지금 비서관 송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SNS 무슨 기획단인가에서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이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드루킹하고 연락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고 김경수 의원은 지금 이미 두 군데의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이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이렇게 비밀스럽게 쉽게 하면 증거적으로 없애기 좋은 이런 대화방에서는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 왜곡이시죠. 지금은 들어보세요. 바이번이 왓츠앱이니 이런 거는 많이 아니 됐습니다.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되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냥 민간이 자발적인 사람이면 한 개 정도 하지 이렇게 시그널 쓴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텔레그램 씁니다. 흔적 지우기 쉬우니까 그런데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일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선거 때 보면 SNS나 이 인터넷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굳은 일은 다 하고 중요한 일은 다 하고 네. 표시도 안 나고 또 하나는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알바당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과거 새누리당 쪽이죠. 예. 이쪽도 비슷한 건데 이쪽도 국정원하고 좀 다릅니다.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따로 혐의를 왜냐하면 불법 사무실을 차리고 맞아요. 불법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지금 내름나무 출판사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증거만 했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개입했느냐를 갖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반적인 경찰이라면 김경수 의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바로 김경수 핸드폰 받아가지고 예. 조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 소환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핸드폰 조사도 하지 경찰이 않고 이렇게 이게 좀 뭡니까? 논란에 오르면은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면 안 되나요, 이거요? 뭐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지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걸 나중에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검찰하고 경찰에서 좀 비판받는 다르지 이유가 검찰 직접 수사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아, 검찰은 그래요? 예. 경찰로부터 김경순에 관한 보고를 못 받았다. 경찰은 보고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자들이 취재해보니까 보고는 했는데 예. 중요하게 보고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냥 자료 놓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경찰이 170개의 전화 핸드폰을 조사도 안 하고 검찰에 넘겼다가 예. 다시 검찰로부터 그 전화기를 빌렸답니다. 지금 수사를 위해서. 다시요? 빌렸다는 건데 뭐냐면 지금 경찰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속 터지는 게 어느 쪽도 지금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크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예. 정권의 실세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검경이 전부 다 앞뜨거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총대를 메고 싶어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저는 모두 이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엊그제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네. 전 원장이 이 댓글 사건 관리로 4년 10개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백히 불법이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예. 내린 거죠. 그런데 뭐 국정원이나 뭐 이 드루킹 사건이나 댓글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 혈세로 국가정보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헌정유린이다라고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었던 거죠. 비교도 좀 해볼 필요.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다르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보십시오. 국민 입장에서는요. 예. 도덕적으로 정말 이 높은 도덕성
을 가지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예. 예? 그리고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탄생한 이 정권에서 또 댓글을 달았어?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회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댓글을 달았어? 댓글을 조작했어? 여론을 조작했어?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서라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을. 지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결과도 안 나왔고 말씀대로 뭐 특검도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요.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라는 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정서적으로?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정권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복법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빨리 털고 가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 묻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좀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네. 국정원이나 이것과 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사실 범죄 혐의가 성립되려면 관권 선거이거나 아니면 금권 선거이거나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냥 지지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어떤 금권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 전혀 그런 상황들이 드루킹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없고 명확하게 관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지그룹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전산을 조작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같이 쓰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아니 것이죠. 그래서 그 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지금 적폐 사건 다 다뤘잖아요.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 정권에서도 입반수했었고 중앙지검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은 국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끓는 여론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 없어요? 뭐 그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뭐 그걸로 빨리 가든 얘기해서 특검으로 가든 뭐 검찰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방법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진짜 추미애 대표도 말한 것처럼 그냥 파리를 세라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그냥 파리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민주당이 이보다 정말 그- 훨씬 못한 사건들도 다 특검하자고 우겼었어요. 그- 그러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또 하나는요.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면은 동의합니다.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권 다른 선거가 안 거다. 되고 말할 수 그런데 없죠, 그거는. 금권 선거냐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그래요. 자, 두 가지인데 뭐냐면 미래의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건 저는 관권 선거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검찰이 기소조차 관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조직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드루킹 조직이 나름대로 권력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똑같은 겁니다.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갖고 있는 증거를 갖다 무시하고 만약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자, 최순실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아니, 선거 중에 있었던 것인데. 들어보세요. 다시 특검이 수사를 하면 그 당시 검찰 조사하면요. 예. 또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금권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자 거기 갔더니 안희정도 와서 강연하고 안희정 지사한테 그때 이 사람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자기들이 물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만 자기들이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뭐 댓글 뭐 총책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계속 영업을 해온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주최한 행사를 보니까 뭐 심상정, 유시민 이런 분들이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드루킹이 나 건드릴래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갑자기 일부를 갖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부인이 자 경인선인가 하는 그 모임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최근에 언론 보도 다 됐으니까 저는 권장숙 여사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김정숙 여사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김정숙은 단순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야, 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따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김경수 의원이 옆에서 직접 모시고 가서 인사시키고 악수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간단한 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건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왜곡이신 예. 거고요. 아니, 아주 심각한 왜곡이신 그러니까 거고. 내가 그랬잖아요. 캠프에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안희정, 유시민 같이 강연회를 간 것은 조금 다르게 뭐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강연한 거 아닙니다. 물론 유명한 정치인들은 저도 강연을 그랬어요. 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근데 예. 지금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건 저도 그때 같이 있었던 그 고척돔의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같이 있었어요? 대선 경선을 할 때 지역 순회 경선하는 체육관 아닙니다. 그 체육관 안에 여러 지지그룹들이 와서 한 층을 차지하고 하죠. 뭐 젠틀제인 그룹도 있고 아니면 지역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경인선이라고 불려지는 그룹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와서
여러 피켓팅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후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가서 그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슨 그것만을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주 심각한 해법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김 여사가 오줌 희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 자리에서 거기 아무나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 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다니요. 거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아니요. 그래도 그 장소에서 그 정도 크게 그 공간을 차지하고 할 정도면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직이 나름대로의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캠프나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제가 그래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 대해서 예를 들어 드루킹이 주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했다면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이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자, 그럼 과연 드루킹이 그럼 이 조직의 이 영업 행위에 누가 뒤에 뒷배가 있는가? 아니, 그거 하자는데 왜 안 합니까? 경찰이 안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아까 그 카톡 대화방, 자기들끼리의 대화방을 아주 신뢰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전공모라고 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예산은 강의비나 뭐 비누를 파는 건 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친문 기자가 오사카 총무상한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한참 전에 김경수 의원 인터뷰해 보면 오사카 김경수 왔다 그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 김경수와 오사카가 무슨 관계인데 김경수 의원의 인터뷰 기사의 댓글에 오사카 김경수가 뜨느냐? 이미 그때 드루킹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 자기 불쾌한 감정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를 해가지고 드루킹이 불법했으면 드루킹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민주당이 관련이 있다면 아니 이 부분이 주장하는 건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를 하라는 건데 왜 안 합니까? 명확한 수사가 결국 그것밖에 안 되네요. 빨리 신속하고. 김경수 의원도 이제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자, 김경수 의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자회견 뭐 불출마 얘기했다가 오후에 이제 출마로 바꿨잖아요. 전공법을 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불출마하는 게 낫습니까? 일단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그때 뭐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조금 연기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속보들로 오보가 좀 나왔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출마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계속 그랬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결백하다. 그걸 이제 분명히 밝힌 거다 이렇게 보네요. 김경수 의원이 난 특검도 필요하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 지도부들은 그것은 결백하다는 무관하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명일 뿐이지 표명이다.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에서는. 당연히 특검 안 받겠다고 당에서는 필요 없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죠. 요건이 안 갖춰지면 못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 받을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본인의 의지 표명이다. 나는 이제 무관하고 결백하다는 그러면서 지도부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옥중서신을 썼더라고요. 저는 옥중서신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정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쓰는 게 옥중서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 고통받던 이 민주화 그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도 요즘 옥중 페이스북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은 드루킹과 뭐 동급인가요? 그런데 옥중서신에서 나온 글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수 그거는 뭐 저는 진현님이 왜곡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이게 웬일이야라고 놀라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이참에 털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이 완성된 정권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이걸 뒤로 한 발음 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협박인지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주춤하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국가의 불행이다.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사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잖아요. 의원직도 많이 남아 있고 초선 의원인데 애초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당에서 경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또 바람을 불게 해서 부울경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잘 해봐야 되고
그래서 설득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려놓을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도부가 뭐 2-3시간 회의를 해가지고 설득해서 결국은 출마 선언을 한 것인데 예. 그런 김경수 의원의 충정을 생각해서라도 모두가 바라보기에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알겠습니다. 내놓는 게 그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저는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요. 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고소고발 취하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원칙 뭐냐면 당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민간이 드루킹이 포함된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좀 되는 것 자, 같은데.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좀 잠깐만 다르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드루킹이 뭐길래 왜냐면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뭐 굉장히 센 분들입니다. 지금 뭐 당대표 하시는 분들 이름이 있고 근데 유일하게 이름도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드루킹이 포함된 민간인을 넣은 분이 누군지를 갖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드루킹인지 몰랐다는데 모르는데 어째서 왜 그럼 그분들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실무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김경선이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좀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어쨌든 출마하고 한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말리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하겠다는 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데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김경선이 특검 받겠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막는다? 저는 지금도 뭐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민병도 의원도 본인은 사퇴한다는데 당 지도부가 못하게 막고 있고 이 지금 뭐 김경수 의원도 본인은 하겠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김경선이 받겠다는데 당 지도부가 그러면 김경선의 이 말조차도 진정성이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발 국민을 좀 무서워하라.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장들이 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금방 다 나오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민들이 다 이제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 당이 정치인 외에는 의원들 외에는 당직자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양쪽 다 그건 동의했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팬클럽 분들 20명 그리고 여기도 문팬 대표자 외 13인이라고 하는 14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발장으로 이 사람을 빼달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발장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제 이제 그렇게 주고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누가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글쎄 이제 지금은 민평당 의원이십니다만은 이용주 의원이 당시 그 협상의 당사자인데 전혀 얘기가 달라서 민주당에서 이용주 의원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이용주 의원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치면 안철수 대표 팬클럽 20명이 빠지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당직자와 의원만을 하는 거라고 합의를 됐다면. 그러나 지금 이 주제는 드루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성립되려면 이용주 의원의 말이 성립되려면 안철수 팬클럽 20명도 고발이 취하되는 것이 성립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용주 의원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원과 알겠어요. 당직자 사이에 유일하게 예. 들어있는 드루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아니죠. 때문에 왜 14명, 13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러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이것은 뭐 정치 공세가 심해질 것 이거 같고. 외에는 뭐 하실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 근데 저는 아니 뭐 이게 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트고 왜 트였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건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그래요. 너무 말바꾸고 있는 예. 평행에서 하여튼 뭐 얘기해도 네, 자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더 그게 얘기-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더 얘기해도 뭐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남북 정상회담이죠. 예. 그 다음 주에 또 드루킹 얘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자 드루킹 얘기는 이 정도에서 오늘 정리하고요. 예.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국회를 사찰하고 책임을 떠넘겨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국 수석이 조국을 망친다 하는 소리가 지금 시중에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변명과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인사 라인을 적극 교체를 제가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 청원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국회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억지 그만 부리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즉각 협력하기 바랍니다. 네, 월가을보 두 번째 주제는 조국 책임론과 의원 전수조사입니다. 이건 김기식 국감원장 사퇴 건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김기식 국감원장이 사퇴한 것은 결국은 청와대의 금감원장입니다. 네. 청와대의 인사 실패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다가 지금 또 이 드루킹 때문에 잦아들었는데요.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검증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도 다 국회의원을 해봤고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관여도 해보고 하셨겠지만 네. 원래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검증에 걸러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성립되기 어렵고 기간 돈을 갖고서 해외 나간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여태까지 항목이 없었다. 예, 항목이 없었죠.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무적인 미스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도 여러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잘못은 잘못이라도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을 임명한 것에 대한 검증까지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뭐 좀 김기식 의원이 저도 좀 억울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신고했을 때 선관위가 아무 말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봐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한 가지만 그렇다면 저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셀프 후원 근데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왜 청와대가 그러면 선관위 자격을 갖다 물어봤냐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앞서 이거 검증 실패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자면 이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청와대가 재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는.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저기 물어봤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국회의원이 피감기한 돈으로 외유를 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관위에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국민권익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김기식 의원이 갔던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불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조국 수석이 이제 사퇴해야 되느냐는 별개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라든지 뭔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아니 앞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어쨌든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사 문제만 터지면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한 7명 좀 날아갔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날아갔어야 되는데 다른 대통령이 있으면 더 날아갔을 텐데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봐가지고 몇 명이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날아갔다는 게 뭐예요? 임명했다 다 인사청문회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사퇴하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어쨌든 대통령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자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이 진짜 이건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재검증까지 했더냐 문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스크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 하여금 뭐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이 어떻고 이런 말까지 하게 했다는 거는 사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국 수석이 중대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김기식 전 의원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죠. 이런 사람이란 우리 은행에 돈으로 갔다 온 분이 어떻게 우리 은행에 갖다 컨트롤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김기식 원장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정 라인이 국민들한테 석고대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국 수석,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기식 원장을 사실은 보호하려고 했죠. 그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이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위법하거나 또는
평균 간에게 비추어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가지면은 뭐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지 않죠. 위법한 거는 뭐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높은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그 이상의 특히 뭐 기준치를 정할 거 없이 누가 봐도 아 가능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은 그 수많은 그 인사 낙마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는데 예. 본인이 사표를 내고 싶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뭐 청와대에서 표방하는 것처럼 실제로 민정수석실의 책임이 아니라고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요. 김기식 원장을 감쌌을 때 검증에 재검증까지 했지만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자, 그렇다면 이 셀프 후원이라고 하는 거요. 후원금 남은 거 가지고 뭐 본인의 거기에 5천만 원 후원한 걸 가지고 이거를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 항목이 없었다 치더라도 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와글와글 시끄러워졌다면 그때라도 얼마든지 재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증, 재검증을 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조국수석, 그다음에 이 문제를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대통령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실장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그 질문을 해가지고 이걸 답을 얻어야 될 사안입니까? 그래요. 예.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역대 최단명 아닙니까? 금감원장 임명되고 지금 뭐 보름인가 만에 이렇게 네. 낙마한 사람은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네. 민정수석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뭘 보고 이 정권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저는 조국 수석과 임종근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참에 이런 피감 기관을 통해서 해외 연수 가거나 해외 출장 가는 이걸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뭐 전수조사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용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지점은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 2016년부터 발효됐네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쭉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기준점을 정할 것인가? 우리도 뭐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딱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준 2010년인가요? 그 기준 이전까지의 논문 표절은 좀 양해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 삼자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처럼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조금씩은 네.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1대부터 하자 뭐 그렇게 합니다. 아 이제 그거는 아마 여야 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예. 고민의 지점들이 있겠죠. 뭐 김영란법 대상 이후부터 하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피감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있고 사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은행에 이렇게 사기업으로 받은 것은 저는 도덕적으로 정말 좀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공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적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볼 건가? 의원 외교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기준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제로 좀 돌아가면 네. 다른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민정의 책임 민정의 이라고 책임. 하는 것에서 재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저도 일면은 동의하는 네. 부분도 있고 다만 당시에 재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해 보니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다 수락을 했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여론이 그리고 언론들이 다시 재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네. 선관위 그때 상황대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정의 입장 안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기준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을 물어봤었고 그 예.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해임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다운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저는 김기식이란 카드가 저는 솔직히 김기식식의 그 금융개혁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네. 나름대로 금융개혁에 청와대가 김기식 카드가 맞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이야기 들어보면 19대 때 김용태 의원이 그때 이쪽 여당 간사고 김기식 의원이 야당 간사일 때 나름대로 두 명 다 조금 개혁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김기식 의원이 초선이고 하지만 그 상당히 이
금융기관들이 벌벌 떨 만큼 좀 저승사자였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가 이 뭐 나름 김상조 뭐 이런 카드랑 같이 개혁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인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과 이 김기식 전 의원은 참여연대 초기 멤버 다 네. 또 그 끼리끼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도덕적으로 우리는 우월하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만함. 저는 물론 그분들이 저는 뭐 나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의 그 오만함, 도덕적 오만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들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조국 수석이 민정 라인에 대해서 조금 제3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증을 해야지 우리하고 같이 했던 도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깨끗하다는 그런 오만입니다. 이제 이런 걸 좀 깨야 4월이 됩니다. 가려면 한 일주 남았죠. 예. 4월 국회는 이제 아웃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하나 합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쉽지 않을 것 대선도 끝난 같습니다. 거. 대선도 끝난 국민투표법은 뭐 아예 그냥 예, 날짜가 지난 것 끝났습니다. 같고요. 드루킹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냥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 아세요, 좀 잘? 드루킹이라는 잘 모르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드루킹이라는 말이 그게 그 온라인 게임에서 나오는 뭐라면서요? 온라인 게임에서 기인한다는 설도 있고 뭐 네. 추장의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하긴 예. 한데요.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약간 교주처럼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이참에 이런 댓글 문제라든가 이런 포털 사이트 문제라든가 온라인상의 이런 무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 네이버가 그나마 조금 지금처럼 논란이 안 됐던 때가 언제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절 대통령 선거에서 네이버가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개별 기사 댓글 없애버렸습니다. 정치 기사는. 통합 댓글만 하고 왜냐하면 하도 그때 시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 나름대로 조금 네이버는 좀 조용했고 다음 현대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는 다음 아고라를 점령하다가 아고라. 각 캠프의 숙제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제가 왜 김경순을 좀 이해가 되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해보면 그쪽 일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표도 안 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내 밑에 뭐 1000명 있다는데 증명도 안 되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인원동원을 그거 안 했지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공개되면 사실은 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걸 안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SNS나 그 인터넷 선거에 대해서는 법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특히 이제 밖에서 이제 선거사무소도 안 차리고 선거 기간 중에 사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경우 처벌을 좀 강화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자꾸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작은 선거에도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법 보완이 간단하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김 의원님. 네. 다양한 악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댓글 다는 거 아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드루킹 방지법도 여기저기서 의원들 내놓고 하는데요. 2012년에 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그랬다고 뒤로는 그래요? 이제 논란이 좀 줄었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실명제 해야 된다라는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실명제를 했을 때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는 또 하나의 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조국 수석 관련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요. 저는 이 정권이 이제 인사 책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가 만기 출람하려고 하는 자세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각도 보이지 않고 민주당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다 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는 조국 수석과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더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청와대가 벌려놓고 당은 보이지 않고 내각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소관부처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당과 저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참에 좀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쓴소리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뜨거운 토론을 세 분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어떤 건가요? 네, 좀 보십시오. 저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지금 배 먹는 배요. 과일 네. 3분의 1쪽을 깍둑썰기로 썰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유 3컵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어린이 10명에게 이 유아들 10명에게 간식으로 나눠 먹인 겁니다. 저거는. 국공립에서요? 국공립 10명에게. 그러니까 컵도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거고 배 3분의 1기를 지금 저렇게 해서 간식으로 먹였는데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보다 못한 보육교사가 저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 이 방송에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고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상 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고 네. 또 저렴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육의 질을 고려해서 양질일 것이다라는 국가 보육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려고 미리 올려놓고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 리스트에 순번해놓고 1년, 2년 기다려서 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엉망으로 간식을 주고 또 유통기한 열흘 지난 예. 유산균 음료도 먹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인 이 식사 한다고. 이 사진을 또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학부모들을 안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들이 선생님 배고파요 이렇게 울며 하소연하니까 선생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밥도. 그래서 정말 견디다 못해서 저거를 올려준 문제가 터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 시내 어느 한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저희가 물론 뭐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또 보육교사들이 폭력 문제, 아동학대 문제 터졌을 때 정말 고생하는 선생님 많은데 이 일부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오명을 쓰는구나 이런 얘기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수조사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매번 제보해서 문제가 생겨서 구청에서 이 조사 나올 때마다 네. 원장은 반성하지 않고 누가 내부에서 고발했느냐라고 색출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뤄봤을 때 뭐 보육의 국가 책임도 얘기하고 뭐 교육 100년지 대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감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져야죠. 이런 문제들 지자체 알겠습니다. 장과 함께 네. 정말로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김경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한국분이 아니신 모습을 보실 겁니다. 베트남전의 생존자 분들이신데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도 매번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국권 침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일본은 가해자인 자신들이 사과는 다 끝났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매번 말하는 것이 피해자가 요구할 때까지 가해자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에게 가했던 아픔과 슬픔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계속 요구할 때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할 일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 하나의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가셨을 때 이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조금 차이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별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면 그거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서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응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 세계사전으로 참 되게 의미가 큰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손든 저분이 누구냐면 라울 카스트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염 피델 카스트로의 친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분이 12년 동안 국가평의회 의장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갖다가 12년 동안 했는데 저분 나이가 87세입니다. 87세인데 저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미구엘 디아스 카넬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59년에 쿠바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쿠바 혁명 다음에 태어난 디아스 카넬이 지금 차기 국가평의회 의장 후보로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카스트로가 60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 그 형제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후 세대가 이제 정권을 잡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뭐가 남았습니까? 딱 한 나라 남았습니다. 북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 특히 비핵화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요구할 거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문제가 이제는 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쿠바도 정말 언제까지나 카스트로가 늙지 않을 거로 봤던 쿠바도 저렇게 이제 형제 독재가 60년 만에 끝나는데 유일하게 남은 딱 한 나라 북한.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언젠가 저런 사진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내려놓고 제일 좋은 거는 북한 인민이 뽑은 사람이 정권을 잡는 날을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까지도 거론되고요. 국회, 여당, 야당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도 정치권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통령 선거라는 승자 독식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텐데요. 그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흥겨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정치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